제주바다님의 그런 투자 기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 제가 봤던 것들은 일단은 같은 값이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공부 이렇게 해야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단기간에 성과 잘 낼 수 있을까?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2014년대 막 경매 강의도 듣고 오, 이랬어요? 그래요? 오. 저희 남편이 남자친구 시절에 음. 데이트율 경매 강의를 들으라고 와. 아유, 크게 될 사람이었네, 처음부터. 이랬었어. 그럼 남편분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 남편은 뭣도 모르는 것 같죠. 그냥 제가 좋으니까 아, 배려한 거였어요. 뭐야, 또 제가 좋으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렇네. 그렇게 하다가 그때 너무 겁나서 안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가 너바나님 책을 그때 읽었어요. 그리고 너바나님 특강 들었어요 그때. 오. 근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치, 특강 듣고 움직이기 쉽지 않죠. 네 그때 막 혼자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사람들 보니까 막 되게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데 약간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카페가 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엄청 약간의 열심히 하죠. 뭐지? 나는 약간 혼자서 하는 타입인데 저는 어렸을 때 학원도 잘 못 다녔어요. 같이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학원도 잘 안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3년이 지난 거예요. 아, 특강을 듣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렇게 3년을 그냥 보내고서 이제 제가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동료분들이랑 같이 해야지만 이게 제가 뭔가 공부도 더 하고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이거는 혼자서 하면 효율이 더 나겠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효율이 잠깐 날 수 있는데 하다 말아. 3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로. 맞아요, 결과가 맞아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내고 하시려면 무조건 강의 듣고 동료분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좋은 동료를 옆에 두려면은 나 또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부터 좋은 동료가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먼저 챙겨줘야지. 그럼 자기는 뭐 얻어먹을 생각만 하면 누가 친해져. 지금 나한테 한 얘기 아니죠? 어떻게 금방 알아들으시네. 아니, 농담이죠. 괜찮아? 후크님은 그런 말도 짱이지. 괜찮아? 후크님 진짜 좋은 친구. 상처받지 않아. 네. 제주바다님의 그런 투자 기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 제가 봤던 것들은 일단은 같은 값이면 연식이 좋은 거를 좀 투자를 했었어요. 비슷한 입지고 네. 같은 가격이면 네, 연식이 좀 좋은 거를 했었고 근데 이런 연식이나 뭐 아니면 또 브랜드가 좀 있거나 이런 아파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사실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번 오른 또 물건들은 굳이 우리가 그 오른 가격에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덜 오르거나 안 오른 뭐 연식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면서 순서대로 좀 매수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형도 처음에는 이제 30평형을 위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는 30평형이 가격이 워낙 쌌고 지금 지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방에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좀 가격이 30평대가 막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좀 작은 평형들도 또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좀 우선순위를 두면서 투자를 했던 게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오르고 있는 거 투자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막 분위기 막 안 좋고 막 가격 하나도 안 오르고 또 막 가격 빠지고 있거나 그런 거 투자하려고 치면은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오래된 아파트고 약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면 그런 거는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제 바구니 안 닫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이제 투자기를 수차례 날려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도 오르는 걸 이제 지켜보게 되면서 네, 그런 곳들 중에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살기 좋은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이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찾아가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너무 그런 곳들을 많이 놓쳤구나라고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런 안 오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막 더 좋은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게 내 편견이었구나 하는 걸 계속 시장을 보면서 깨달아 갔던 거네. 네. 그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음. 이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어. 일단 좀 비교 지역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좀 많아져야 그 사이에서 좀 비교도 해보고. 투자를 안 해보면 편견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역세권 아니면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반대였어요. 저는 지방에 살잖아요. 근데 어. 수도권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역세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전혀 공감이 안 되지. 광주에서는 지하철 하나밖에 없고 안 가는 타잖아. 데가 별로 없고 한 번도 탄 적이 없거든요. 이게 왜 역세권이 왜 중요하지?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광주는 다른데?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거죠. 순자산은 지금 10억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하셨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일 사실 많이 바뀐 거는 제 주변에 어느 순간 되게 막 10억, 20억 자산가 분들이 막 이렇게 많아졌어요. 계시고 정말 많아졌어요.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면서 되게 에너지 넘치는 그런 자산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그런 투자나 아니면 뭐 어떤 행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되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졌고, 두 번째는 어떤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이 올라가고 나니까 되게 미래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더 나아지겠다는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해드리면 되고 우리 애는 뭐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주면 되니까 약간 이런 방향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지면서 또 되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뭔가 항상 발전적이고 좀 사이가 더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거리,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이 그렇지.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 예전에 직장 생활 안 했었어요, 아예 한 번도? 했었다고 전에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어찌됐건 간에 회사를 그만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리고 아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녁만 되면 남편 기다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번 거 말고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바쁘죠. 아, 네. 엄청 정말 바쁘잖아. 바쁘죠. 네. 바빠도 괜찮아요? 바빠도 행복해요? 바쁜데 제가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네. 되게 행복하고 또 제가 행복해 하니까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 저희 애기도 되게 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모습들을 애기가 보고 크는 것도 되게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네. 애기가 근데 처음에 투자 배울 때는 막 애기 막 힘들었죠. 애기 몇 살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작할 때 18개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엄마로서 힘든 건 없었어요? 그때 엄마로서 힘든 것들이 왜 없어? 네, 굉장히 많았죠. 그치. 네. 사실 그때는 되게 힘든 것들이 겹쳐서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보통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때 뭐 남편이 해외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뭐 아이가 어린이집에 막 처음 가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잠깐이지만 재취업을 해서 하기도 했고, 또 이게 제가 취업하고 또 투자를 병행하고 하려다 보니까 아이를 엄마한테 맡겼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대전에 계셨거든요. 네, 대전에 계신 엄마한테 직장을 좀 그만두시고 아이를 봐달라고. 어머니도 직장에 있었는데 네. 그걸 퇴직하고 애기 봐주러 그것도 같은 대전도 아니고 올라와서 봐주라고. 그렇죠.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고 뭐 엄마 올라와서 이제 애기 봐주면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진짜 돌아보면은 아, 내가 그때 어떻게 시간이 지났나 모를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막 다니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좋은 성과가 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바다님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봤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 학생이었어요. 제가 같이 우등생이었겠네. 가르쳤던 그쵸.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투자를 가르치는 저희 학생분들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되게 불친절해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강하게 키우는. 불친절해. 잘 알려주지 않아. 아, 정말? 근데 안 되겠다 싶으면 막는데 그게 아니면 본인이 막 부딪히고 깨지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한번 기억에 남는 게 바다님이 처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임장을 갔는데 제가 바다님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이제 타국에 가 있고 아이는 정말 어리고 또 혼자서 또 재취업했다가 이제 안 맞았겠지. 안 맞아서 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바다님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런 캐릭터야. 바다님은 막 감정이 이렇게 밖으로 확 드러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지 덤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위아래가 별로 없어. 근데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 가슴 속에 힘든 거는 똑같거든. 그거를 힘들다고 그치, 말하느냐.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표출하면서 좀 과하지. 여기는 과하고 농담이고.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농담이란다. 근데 바다님 그거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참 안타까웠겠다. 안타까웠어요.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막 위로하거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한번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바다님한테 그때 제가 그 창원에 임장을 가봐라 해서 창원에 임장을 갔었어요. 임장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다닌 그치, 거지. 걸어서 다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지역 단지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되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이 힘들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바다님한테 좀 쓴소리 했었어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임장하는 거 아니다. 걸어라. 7만 보 이상을 걸어라. 7만 보면 50km예요. 50km면 강남에서 시흥까지야. 50km. 그걸 걸으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되게 깜짝 놀랐지. 그리고 며칠 뒤에 깜짝 놀랐고 바다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바다님이 그 7만 보를 걷는다는 건 어떠냐면은 이제 1시간에 사람이 걸으면 1초에 2걸음 걷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3,600초잖아요. 그러면은 한 6,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걷게 돼요. 1시간에 한 6,000보 정도? 맞아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그냥 걸으면.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맞아. 그러면 1시간에 6,000보니까 7만 보면은 그냥 줄 잡아 12시간인 거예요. 10시간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안 쉬고 12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경험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0시간 이상을 걷게 됐을 때 돌파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 너나임도 그만큼 그렇게 시간을 했었지. 7만 보를 넘게 걸었다는 거지. 걸었었지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바다님 힘든 걸 아니까 나도 이런 말 하기가 미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냥 내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 사정 안 봐주니까 내가 그냥 말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 타고 임장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파트 없어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그랬대, 바다님. 아파트 없어도 걸어야 된다. 거기가 논밭이라도 걸어야 된다. 도시를 임장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진짜 본인이 그거를 해서 인증샷을 카페에 올렸더라고. 맞아. 저도 봤어요.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바다님도 내가 그거 이렇게 봤다고 내가 말도 안 했어, 솔직히.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도 아팠고 그리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분은 잘 되겠다. 이 사람은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은 덤덤하게 10억을 달성하니까 막 좋아요라고 하지만 되게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본인이 잘 견뎌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이거는 바다님한테 그냥 동료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제 동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린 운이 참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알죠? 우리는 진짜 운이 좋은 거지
물론 노력해야만 잘 되지만, 음.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맞아, 잘 맞아. 되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있어서 조심조심,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너나이님이 걸으라고 했을 때 솔직한 기억은 나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약간 이게 가능한 건가 사람이? 약간 그런 지금 생각이 나한테 나서 시험하는 건가 본인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네이버에. 아 진짜?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걷더라고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걷더라고요. 저도 7만 보까지 안 걸어봤어요. 네, 그래서 가능은 하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걸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애도 낳는데 이거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심보다는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목표한 그런 금액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어떤 것들을 내가 달성할 수 없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 막 오기?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되게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정말 한 계기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걸 좀 느끼셨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7만 보 하시고 인증샷 올리고 하는데 그 이후로 7만 보 걷고 인증 올리는 게 상당히 글이 많아졌어요. 그거 네. 보시고 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도 좀 따라 해주시고 최근에 13만 보 걷고 올라온 글이 또 최근에 봤습니다. 그거 몸상에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진짜 잘하려고 하는 성지순례야, 뭐야, 거잖아. 이거. 다음날 누우려고 해. 네, 10만 보까지는 너무 네. 과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제주바다님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을 봤으니까 너소트 그 사연자일 때 봤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이렇게 달라졌지. 달라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나?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물론 운이 좋았기 때문에 5년밖에 안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더 단기간에 이렇게 그 똑같은 운을 모두 그 시기에 살아가면서 그 운을 채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몰입해서 노력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바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감탄스럽고 존경스럽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도 그랬던 것들이 다 떠오르고 되게 이제 되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학생이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을 해주고 싶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 되게 미안하더라고. 힘들어하는 걸 소식을 다 들으니까 되게 힘들겠구나 지금.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다 막 괜찮아 막 이렇게 안 하는 게 제 경험상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한테도 좀 따끔하게 해주세요. 괜찮아. 네, 오늘 이렇게 월브 채널 되게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 너서도 출연하시고 또 중간에 한번 월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맞아요.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10억 달성담은 나왔는데 제가 약간 지금 제주바다님을 보고 제주바다님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그 후에 나왔던 너서트 회원 사연자분들 중에도 또 10억 달성하신 분들도 나온 경우가 또 상당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 너서트에 이제 사연 접수하시는 그런 사연자분들한테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10억 달성담에도 한번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걸 해내신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되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응원을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또 너나이님이랑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초보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되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 또 3년 뒤에 분명히 후회를 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뭐든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강의를 들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다른 그런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들 되게 어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강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꼭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아 내가 이렇게 나 말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앞으로 이제 나가서 결국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제가 그 너소트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추천합니다.